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완전히 철밥통 공무원의 상징이었던 스위스 공군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 유럽의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고 미국의 슈퍼호넷 F-35가 붙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호주 차세대 장갑차로 우리가 지금 출품하고 있는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 AS-21 레드백이 곧 이제 평가 끝나는데 그걸 우리 육군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유럽 방위 산업의 큰 관심사였던 스위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종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스위스는 당초 계획된 물량보다 6대를 추가로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현지 언론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사업 시험평가 1위를 기록한 사실이 알려졌던 미국의 F-35A가 65억 달러 규모의 스위스 공군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승리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6월 30일 보도했습니다. F-35A는 유럽 협력을 강조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였던 유럽 4개국 컨소시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프랑스 다쏘의 라팔 F-3R, 미국 보잉의 FL-18, EF, 슈퍼호넷 등 쟁쟁한 경쟁 기종을 모두 따돌리고 성능과 가격 조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F-35A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고 록히드 마틴은 최저의 가격을 약속했다 라며 록히드 마틴은 2위를 한 경쟁 제품보다 30년 수명주기 비용에서 무려 21억 6천만 달러나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F-35는 절충 교육에서 다른 후보 모델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성능과 가격에서 최고점을 받았는데요. 특히 65억 달러라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스위스 공군이 요구한 30대보다 6대 더 많은 36대를 풀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가격 조건이 스위스 평가단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는 같은 날 차세대 전투기와 더불어 차세대 방공 시스템 경쟁 입찰에서도 프랑스 주도 유럽 컨소시엄인 유로셈스의 SAMP-T를 타락시키고 미국 레이시온의 팩3 5개 포대를 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인이 중심이 되는 유럽 안보 질서를 주창해왔던 독일 메르켈과 프랑스 마크롱이 스위스의 이번 결정에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F-35가 또 유로파이터 그리고 라팔을 이겨버렸네요. 이 스위스 공군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희한한 공군입니다. 저녁 6시만 되면 무조건 퇴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는 공군 비행장에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조종사 퇴근하니까 그 비행장에 있는 모든 군인들, 경비원들 다 퇴근하고 없죠. 문 닫아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재작년에 하이제킹 당한 테러범들에게 하이제킹 당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 이제 여객에서 안착시켜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공군이 대신 와서 그 여객기를 공항에 유도를 해서 안착을 시켰습니다. 자기네들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게 뭐냐 해가지고 결국 10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죠. 그런데 10시까지 근무하면 10시 이후에 또 사고 나면 어떻게 되고 주말 휴일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또 니들이 그러고도 군대냐 이렇게 또 비난해서 이제 내년부터 360억 원의 추가 수당 더 주기로 하고 저녁, 밤 그리고 휴일 할 것 없이 항상 최소 2대의 F-18 전투기는 상시 대기시키는 것으로 비상 대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360억 원 예산 더 받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게 바로 스위스 공군입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스위스 공군이 그 호넷 전투기 3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30년 넘어가니까 차세대 전투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하나 만약 국민투표 해가지고 55대 45로 도입하는 쪽으로 이제 그 정도 비율로 이렇게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스위스의 바로 북쪽에 있는 독일, 바로 남쪽에 있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중간에 딱 스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과 이탈리아가 합동으로 만든 게 바로 유로파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왼쪽, 즉 서쪽에 있는 나라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만든 게 라팔이죠. 그리고 라팔은 재작년에 프랑스는 그 미라지 2000 보내가지고 그 테러 당한 예객기 또 유도해줬죠. 그런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유럽제가 안 되겠냐 이랬는데 의외로 미국제 F-35가 승리해버렸습니다. 일단 성능평가에서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이 2등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2등하고도 가격 차이가 토탈 30년 수명주기 비용에서 21억 6천만 달러나 차이 났다. 이 말은 슈퍼 호넷이 아마 가격 면에서는 2등일 텐데 그 슈퍼 호넷보다 총 수명주기 비용이 21억 6천만 달러, 즉 2조 3천억 원 이상이 싸단 말 아닙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아직 20년 30년 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록히드 마틴이 계약서에 그렇게 적은 것인데 우리 한국도 F-35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싼 운용 유지비가 진짜로 구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실패한 라팔, 유로파이터, 당시 이 성능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도 그렇게 발표가 나섰죠. 평가위원 7명 중에서 2명은 유럽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듯이 이 스위스 정치권 내에서도 유럽제 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또 그런 여론이 있을 텐데 과연 그 국내 정치적 요소를 어떻게 극복할지, 또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할지 우려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록히드 마틴의 주장대로 이렇게 싸다면 참 F-35 괜찮은 전투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워낙 싸다 보니까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 워낙 싸다 보니까 30대 도입하려고 했던 것을 36대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 예산으로.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대단하네요. 근데 앞으로 더 싸질 겁니다. 점점 더 양산을 해 나가니까. 이런 F-35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로 유력한 한화 디펜스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AS-21 레드백이 육군에 시범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육군은 AS-21을 평가해보고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첨단 장갑차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육군이 내년 4월 육군 1선 기계화 부대에서 한화 디펜스의 수출용 보병 전투장갑차 AS-21 레드백을 시범 도입해 운용한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수출용 무기 체계 군 시범 운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화 디펜스의 AS-21 시제 차량을 넘겨받아 일선 육군 부대에서 3개월간 시범 운용하기로 한 기존의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내년 1분기 중에 호주에서 랜드 400 페이즈 3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되면 호주에서 국내로 되돌아올 예정인 레드백 장갑차 시제품 한 대를 육군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육군은 한화 디펜스의 도움을 받아 조종, 소부대 전투, 화력 테스트 등 시범 운용을 실시해 볼 예정입니다. AS-21은 K-21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완전히 다른 장갑차로 분류해도 될 만큼 환골 탈퇴에 가까운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에이사 레이더를 이용한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는 물론 내부에서 360도 전방향을 감시하고 각종 무장을 승무원의 시선 이동만으로 통제하는 아이언 비전, 적의 열추적 장비의 탐지, 조준을 방해하는 스텔스 위장막인 솔라 시그마 쉴드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AS-21에 대한 육군의 기대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S-21은 호주뿐만 아니라 미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부디 레드백이 미주, 호주 대륙과 우리나라에서 돌풍을 일으켜 서방 측의 표준 보병 전투 장갑차로 등극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AS-21 레드백 참 잘생겼죠. 어떻게 그렇게 K-21하고 같은 차체에서 이렇게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는지 참 놀랍기도 합니다. 큰 수정 안 했는데 바디는. 아무튼 이 바디를 차체는 한국에서 만들고 갔고, 그리고 포탑은 이제 현지 협력업체하고 벨기에 거 도입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에는 이거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왜냐 이제 내년 봄에 이거 그 호주 5조 사업이죠. 5조 원짜리 사업인데 그 우선 협상 대상자 결정 나니까 그러면 이제 가져올 겁니다. 이기든 지든 지금 이제 독일의 링스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기든 지든 이제 가져오죠. 사업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육군의 기계화 부대 뭐 11사단이나 아니면 뭐 수기사 아니면 8사단 이런 데서 운영해 보겠죠. 그래서 그 운영하면서 우리도 이런
최첨단 보병 전투 장갑차를 필요하냐? 이거 이제 한번 보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K21 바디만 썼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K21은 그냥 좀 공간 넓은 보병 전투차, 그냥 20세기 후반형 보병 전투차,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게 자력 도하를 할 수 있는 거. 그 자력 도하 기능 때문에 가격이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이 레드백 같은 경우는 그 자력 도하 기능 빼고 그 뺀 가격으로 이런 첨단 장치, 아이언 피스트라든지 그런 솔라 시그마 쉴드라든지 이런 거 장착하면 크게 가격 오르지 않아도 우리 군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뭐 이 능동 방어 장치 아이언 피스트 가지고 이 미사일뿐만 아니고 포탄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방어 능력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투기 F-35나 F-15K 같은 그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처럼 이 승무원들이 전부 고글을 끼고 있습니다. 고글을 끼고 있으면 이 시선 연동해가지고 포탑이 팍팍 돌아서 사격하고, 이런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과 같은 이런 시스템,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 능력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육군에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건 뭐 진짜 우리 육군 전력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겠죠. 호주 사업에서 지금 도입 가격 5조 원, 그리고 수명주기 비용 다 해서 20조 원, 엄청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걸 45조 원짜리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대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승리하면 미국에서도 아주 큰 어드밴티지를 받게 되겠죠. 왜냐, 비슷한 것들끼리 또 경쟁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45조 사업 이런 거 다 이겨버리면은 우리 한국 육군도 아주 이제 이 구매 물량, 생산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확 내려가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 육군도 아주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이 레드백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고, 호주 5조, 미국 45조 확 다 먹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